베트남이 쌀국수와 원뿔 모자만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마법 같은 땅의 표면만 살짝 스친 셈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이 존재하고 충격적인 신부 납치 풍습과 대나무 막대기로 물건을 파는 수상시장, 기차가 지나는 소리 속에서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낯설면서도 저항할 수 없이 매혹적인 땅, 지금부터 당신이 보게 될 것들이 실제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S자 모양의 나라, 베트남의 16가지 기이하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등 동굴 발견. 세계 최대의 동굴은 베트남에 있다. 지구 깊은 곳에는 비밀스러운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40층 건물을 세워도 천장에 닿지 않는 동굴, 햇빛 없이도 숲이 자라고 하늘 없이도 구름이 떠다니는 장소. 그리고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결에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선사시대의 향기가 스며 있습니다. 여기는 손둥, 지구상 가장 큰 동굴이자 인간 상상의 마지막 경계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베트남의 심장부에 있는 마치 다른 행성으로 통하는 관문과 같은 장소입니다. 매년 단 1명만이 이 지하의 우주에 발을 들일 자격을 얻습니다. 투어 가격은 3,000달러. 그러나 정복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전설로 가는 여건일 뿐입니다. 손등은 화려한 조명이나 편의시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어둠, 얼음처럼 차가운 습기, 마천루보다 높은 암벽으로 시험합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당신은 너무 작아서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만약 손등의 지하 우주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압도적인 위험 앞에 설 용기가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깊이 소중히 여깁니다. 베트남의 기이한 풍습들, 신부 납치, 모계 결혼식, 살아있는 나무 조각상. 베트남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풍습들이 존재합니다. 남성이 결혼을 위해 신부를 납치해야 하고 여성이 여왕처럼 결혼식을 주관하며 나무 조각상은 집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돌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이며 베트남 북부의 외딴 산악지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의식이 단순한 전통이 아닌 공동체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흐몽족은 신부 납치 풍습을 가집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결혼을 위한 대담한 구애 방식입니다. 남성은 사랑하는 여성을 납치함으로써 진지한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동의가 있어야만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로맨틱하면서도 도전이 깃든 풍습입니다. 반대로 자오족은 일반적인 가부장제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모계를 따릅니다. 결혼식에서 여성은 중심에 서 있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문화 속에서 여성이 가지는 진정한 힘과 역할에 대한 선언입니다. 한이족에게 있어 나무 조각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인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 조각상들은 옷을 입히고 이름을 붙이고 제사를 지내며 가족의 일부처럼 함께 살아갑니다.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깊은 유대를 지닌 존재입니다. 3가지 풍습, 사랑, 결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3가지 독특한 관점. 낯설고 독특하면서도 인간적 깊이가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다양하고 생생하며 언제나 경이롭고 깊은 사색을 자아내는 나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풍습들은 단순한 민족 정체성의 표현을 넘어 베트남인의 독특한 세계관을 증명합니다. 사랑은 시련으로 시작될 수 있고 권력은 여성의 손에 있을 수 있으며 죽음은 끝이 아닌 깊은 감정이 깃든 나무 조각상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을요.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는 베트남만의 기묘한 합법 문화. 베트남에서는 길거리에서 이발을 하고 분주한 도로 한가운데서 맥주를 마시고 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고급 미용실은 필요 없습니다. 전봇대에 거울 하나 걸고 플라스틱 의자 하나 놓으면 바로 길거리 이동식 이발소가 됩니다. 오토바이 굉금 속에서 들려오는 가위 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풍경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보도 문명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항생제나 감기약, 심지어 위통약까지 의사 진단서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바로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약국에 들어가 증상만 설명하면 약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묘한 합법성의 절정은 바로 인도 위에서 차가운 맥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벽돌 위에 발을 올리고 늦은 밤까지 수다를 나누는 장면. 고급 바나 테이블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가게와 몇 병의 맥주만 있으면 힐링 완료입니다. 외국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게 느껴지면서도 묘하게 설득력 있는 문화.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일상이고 자유롭고 익숙하며 진심으로 그게 바로 베트남이지 라는 말이 나오는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거리 한가운데서 이발을 받고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아래에서 맥주를 마시며 의사 없이 약을 사는 걸 시도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면 놀람, 흥분, 아니면 약간의 긴장감? 댓글로 알려주세요. 베트남에서의 문화 충격 경험해 보셨나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피 체험. 기찻길 옆에서 커피 한 잔. 기차가 쏟아지는 바로 옆에서 커피를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베트남에서는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맛을 넘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감정의 모험입니다. 하노이 중심부에는 철도와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작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에그커피나 소금 커피를 마시며 몇 걸음 옆에서 기차가 쏜살같이 지나갈 때 벽에 몸을 바짝 붙입니다. 기차 경적이 울리면 모두가 본능적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몇 초 만에 접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금속이 얼굴 앞을 스치며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심장이 멎는 순간은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졌으며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이 스릴을 체험하기 위해 하노이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스릴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베트남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 진한 로부스타 커피에서부터 창의적인 에그 커피, 코코넛 커피, 소금 커피까지, 그리고 대담하고 투박하면서도 정체성이 강한 베트남인의 정신이 어우러진 체험입니다. 베트남 커피는 고급 루프탑도 수백만 달러짜리 전망도 필요 없습니다. 기차 한 대,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코앞을 스치는 기차 함께 할 수 있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베트남의 심장 박동 커피 체험 도전해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공유,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오직 베트남에서만 가능한 단 하나의 경험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까이랑 수상시장, 메콩델타의 물위 슈퍼마켓. 베트남 메콩델타에서는 강이 도로이고 배가 집이며 파도가 동반자인 세상 속에 땅도 간판도 확성기도 필요 없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까이랑 수상시장. 베트남에서 가장 독특하고 활기찬 시장 중 하나로 모든 거래가 배 위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것이 하나의 대나무 막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간판 대신 수상시장의 모든 배들은 긴 대나무 장대를 세워 주요 상품을 표시합니다.
파인애플, 고구마, 호박 또는 죽과 커피까지. 손님들은 위를 올려다보며 어떤 배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매우 창의적인 방식. 하늘과 강 사이에서 목소리 대신 이미지로 소통하는 시각 언어처럼 사람들은 코코넛 잎 하나로 서로를 이해합니다. 이 시장의 특별함은 단지 거래 방식이 아니라 그 영혼에 있습니다. 강이 만든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결속. 진흙탕 물결 속에서도 수상시장은 단지 물건을 교환하는 장소가 아니라 메콩의 살아있는 유산, 삶과 상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리듬입니다. 이 배들은 단순히 물건만 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웃음, 그리고 이 지역 특유의 맥박을 나르고 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과 전자상거래가 번성하는 시대 속에서도 까이랑 수상시장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요. 때로는 대나무 막대 하나와 파인애플 하나면 온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물 위의 슈퍼마켓이 됩니다. 베트남 수상 인형극, 호수 위에서 펼쳐지는 세계 유일의 공연 예술. 화려한 무대 조명과 새 3D 영화 효과가 넘쳐나는 현대 세계 속에서 베트남은 눈을 뗄 수 없는 고대 예술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상 인형극입니다. 무대 뒤도 거대한 무대 장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호수의 수면이 이야기꾼의 캔버스가 됩니다. 음악과 노래는 들리지만 인형을 조종하는 예술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속 마법쇼 같은 이 공연은 관객에게 끝없는 호기심과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수상인형극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베트남 농촌의 삶을 기억하는 예술입니다. 작지만 생생한 나무 인형들이 실제 배우처럼 살아 움직이며 농사와 어업부터 용과의 전투, 요정의 춤까지 민속, 전설, 삶의 철학이 매 장면마다 되살아납니다. 이 공연의 정수는 장인 정신에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대나무 스크린 뒤에 숨어 물속에 잠긴 막대를 통해 인형을 조종하지만 움직임 하나하나가 날렵하고 표정 하나하나가 놀랍도록 사실적입니다. 이것은 예술과 수공예의 만남이자 전통이 시간을 거슬러 살아 숨쉬는 공간이며 세상이 인정해야 할 무대입니다. 지구상에 오직 베트남만이 가진 무대입니다. 베트남의 오토바이 문화, 교통수단, 삶의 방식, 그리고 정체성. 서양에서 자동차가 속도의 상징이라면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가 바로 심장박동입니다. 인구와 맞먹는 7,200만 대 이상의 오토바이. 이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일상의 동반자이며 생계를 위한 도구이고 자유와 유연함,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교통문화의 상징입니다. 하노이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부터 국도를 가로지르는 광대한 도로까지 오토바이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노점상, 배달원, 학생, 노동자 모두 오토바이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혼잡함 속에서도 그 질서 있는 무질서에는 오직 베트남만이 가진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강인함, 빠른 판단력,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능력. 오토바이 문화는 인간관계도 엮어냅니다. 친구가 함께 학교에 가고 연인이 시내를 누비며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합니다. 오토바이는 단순히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베트남인의 기억을 가로지르며 도시와 농촌을 잇고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삶의 일부가 됩니다. 다음으로 S자 형태의 땅에서 펼쳐지는 16가지 기이하고 매혹적인 이야기 중 8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왜 베트남은 아시아의 전략적 강국인가? 지도 위의 우아한 곡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세자형 지형은 희귀한 지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인접하며 동해안을 따라 길게 뻗은 베트남은 단순한 지리적 교차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경제, 정치,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허브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는 베트남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로 만들며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심지이자 지역 안보 문제에서 완충지대로 기능하게 합니다. 3,200km가 넘는 해안선은 관광과 수산업에 이점을 줄 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도 제공합니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베트남의 위치는 단순한 지리가 아니라 국가가 영리하게 활용하는 하나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베트남 여성, 회복력과 성공의 아름다움. 여성이 여전히 정당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상에서 베트남 여성들은 이미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비율인 약 40%가 기업의 리더십 자리를 차지하며 그들은 단지 가정의 따뜻함을 지키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혁신 분야의 선두주자이기도 합니다. 농촌 마을부터 북적이는 도시까지, 공장에서 이사회 회의실까지 베트남 여성의 이미지는 언제나 회복력, 세심함, 그리고 깊은 책임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역할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틀을 깨고 창업하며 앞장서고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메이드 인 비에트남이라는 제품, 라벨 뒤에도 성공한 스타트업 뒤에도 늘 배우고 전진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 앞장서는 용기, 그리고 일과 삶을 조화롭게 이어가는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경제와 사회의 조용한 전사입니다. 베트남어, 배우기 어렵지만 매혹적이고 풍부한 언어. 베트남어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6개의 성조 체계를 가진 독특한 구조로 인해 높이가 조금만 달라도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은 물론 원어민조차 상황마다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게다가 베트남어의 복잡한 인칭 대명사, 체계는 위계와 예절이 풍부한 사회 구조를 반영합니다. 단순히 나와 너보로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관계, 지역에 따라 수십 가지 방식으로 서로를 호칭해야 하며 이는 문화적 아름다움이자 베트남어를 정확히 구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머리 아픈 숙제입니다. 더 나아가 다이어와 유연한 문맥 덕분에 베트남어 대화는 지적 유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단어 하나가 명사이자 동사 혹은 은유가 될 수 있고 억양, 강조, 사용 방식에 따라 의미가 바뀝니다. 이러한 풍부함과 적응성 덕분에 베트남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베트남인의 깊고 세련된 문화적 사고방식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베트남, 1년 내내 수천 개의 축제가 열리는 나라. 베트남에는 축제가 얼마나 많나요? 라고 물으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북부에서 남부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지역, 모든 공동체에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축제가 최소 하나씩은 존재하며 그것은 그들의 신념과 전통,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떠지의 설날은 단순히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가 아니라 가족이 하나로 모이고 조상을 기리며 번영의 한 해를 기원하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떳을 마치 새로운 삶을 준비하듯 맞이합니다. 집을 청소하고 잔치를 준비하며 복돈을 주고 화려한 새 옷을 입습니다. 향사 퍼퓸의 파고다. 축제는 수주간 이어지는 영적인 여정으로 수천 명이 산을 오르고 배를 저으며 평화를 기원하는 향을 피웁니다. 한편 사파의 사랑시장은 몽족과 자오족이 안개 낀 산속에서 민속 음악과 화려한 의상,
그리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어우러지는 향연입니다. 각 축제는 문화의 조각들을 보여주는 문입니다. 영성과 신앙, 음식과 음악, 역사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깊이 덕분에 베트남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문화 목적지가 됩니다. 베트남에서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그림 같은 5곳.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트남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보세요. 이곳의 모든 지역은 살아 숨쉬는 걸작입니다. 하노이, 고요하고 고대스러운 도시. 자갈길조차도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단순한 구시가지가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영혼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후에 빛날 필요도 없이 사람을 사로잡는 곳, 황성의 고요함, 사원 종소리의 울림, 꿈결처럼 흐르는 향강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사파, 구름 위 마을. 단지 계단식 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북부 산악지대 속 흐몽족과 자오족의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롱베이,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현실적이어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푸꾸옥, 진정한 진주섬, 푸른 바다, 보랏빛 석양, 풍성한 해산물, 그리고 영원히 머물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베트남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깃든 생동감 넘치고 매혹적인 지역들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기후, 하나의 나라, 사계절, 끝없는 경험. 베트남은 1년 내내 푸른 바다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안개 낀 산지에서는 온대 지방의 겨울처럼 쌀쌀한 기후도 존재합니다. 단 일주일이면 판시판 정상에서 서리발을 만지고 곧바로 남쪽 까마우의 맹그로브 숲을 노저으며 탐험할 수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고지대 평야, 해안선을 지닌 베트남은 지질과 기후의 모든 유형을 지닌 드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북부 지역, 추운 겨울, 복숭아꽃 만발. 중부 지역, 석회암 산맥, 장엄한 동굴, 그림 같은 해변. 남부 지역, 연중 내내 햇살, 강이 얽히고 설키며 사계절 내내 과일 풍성. 3,260km 이상의 해안선을 따라 어느 계절에든 해변 여행이 가능합니다. 야생의 푸엔, 현대적인 다낭, 조용하고 신비로운 콘다오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단 한 번으로 끝날 여행지가 아닙니다. 방문할 때마다 계절이나 지역, 여행자의 기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아름답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죠? 당신은 어떤가요? 안개 낀 판시판의 추위를 느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푸꾸옥의 푸른 바다에서 햇살을 만끽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꿈 같은 여행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공유,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베트남의 다채로운 사계절을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답니다. 베트남,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조용한 농업 강국. 초강대국은 반드시 첨단 기술과 거대한 도시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국토는 작지만 캐슈넛, 후추, 용과 생산량에서 세계 1위, 쌀 수출은 꾸준히 세계 3위 안에 드는 농업 강국입니다. 메콩 델타에 끝없이 펼쳐진 논밭부터 빈투원의 활기찬 용과 농장, 중부 고원의 후추 언덕까지 베트남 농민들은 묵묵히 밭을 갈고 수확하며 전 세계 5대륙의 작물을 수출합니다. 전 세계는 쌀을 먹고 후추를 사용하며 열대 과일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베트남산입니다. 기후변화와 전쟁이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베트남은 굶주림을 막는 핵심 연결고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초강대국은 조용하지만 필수적입니다.
베트남의 영성, 종교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나라. 베트남에서는 종교가 책이나 대성당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조상의 제단, 새해 첫날 피워 올리는 향, 그리고 고인을 위한 밥 한 그릇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하노이의 평화로운 불교 사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경을 외우며 금은지를 태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몇 걸음만 옮기면 화려한 어머니 여신 사원이 펼쳐지고 무당들이 의식을 진행하며 의례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농촌에서는 소박한 집이든 화려한 집이든 모든 가정에 조상재단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언제나 뿌리를 돌아보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 체계이며 모든 행동, 말, 관습, 전통 속에 스며든 신념입니다. 베트남은 불교, 도교, 민간신앙, 조상숭배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 존재하며 함께 번성하며 국민의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곳입니다. 월 7,200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베트남, 모두를 위한 예산 천국. 월 700과 900달러만 있으면 다낭, 하노이, 호치민시 같은 주요 도시에서도 충분히 여유롭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식? 몇 달러만 있으면 맛있는 한 끼. 커피? 달콤하고 진한 베트남 아이스커피 한 잔이 1달러도 안 됩니다. 월세? 잘 갖춰진 아파트에 살면서도 평생 빚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친절한 현지인들, 따뜻한 날씨, 다양한 문화 분주하면서도 여유로운 삶의 리듬까지. 그래서 베트남은 당이 여행자뿐 아니라 디지털 노마드, 은퇴자들까지 장기 체류자들에게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단지 저렴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예산이 적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생존만 가능한 돈으로 풍요롭고 기쁘고 깊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상함이 정체성이 되고 단순함이 자랑이 되는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독특함과 매력,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제 생각에 베트남이 오늘날 이 평평한 세상에서 진정한 문화 현상이 된 이유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는 용기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10가지 기이한 사실 중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베트남으로 떠나고 싶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호기심 넘치고 사랑스러운 베트남의 이미지를 함께 전파해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S자 형태의 나라, 베트남의 16가지 기이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들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